생물의 기본 구성 단위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세포예요. 인간 역시 몸이 정말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선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전달해 일을 수행하는 거죠.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해 소통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핸드폰 앱을 통해 말을 나누는 것과 같아요. 세포끼리 서로 협동하기 위해 핸드폰 메시지 앱으로 일을 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이때 각 세포들은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여러 앱으로 다른 세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은 간이 혈당 조절을 위해 신호를 받는 것을 핸드폰으로 표현한 모습이에요. 간은 이자세포한테 여러 앱으로 신호를 받아요. 여러분도 알듯이 간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혈당을 조절해요. 이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용체인 거죠. 우리 영상은 바로 그 앱 역할을 하는 수용체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이에 앞서 수용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간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왼쪽과 같이 생겼는데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세포의 이 세포막 부분은 사실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예요. 세포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막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질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포가 원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물질을 혈관을 통해 보내주면 이 신호를 받는 세포의 전화기 앱인 수용체가 없으면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수용하는 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용체라는 거예요. 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수용체는 그림처럼 세포막에 박혀 있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체에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즉 전화기로 보낸 신호를 담당하는 물질을 리간드라고 하는데 주로 단백질이지만 단백질이 아닌 빛에 반응하는 수용체 또한 존재할 만큼 이 리간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리간드는 수용체의 구조에 따라 주로 정해지죠. 그래서 수용체마다 알맞은 리간드가 모두 다르고 다른 세포에게 보내고 싶은 신호에 따라 다른 단백질로 다른 수용체를 자극해서 원하는 신호를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체에 의해 이제 세포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다룰 GPCR은 이 수용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구조예요. GPCR은 세포막 속에 다음 그림처럼 박혀 있고 수용체로서 세포 내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GPCR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GPCR은 하나의 긴 단백질 사슬이에요. 그리고 이가 세포막을 7번 관통하고 관통하는 부분은 사슬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죠. 이 그림에서 세포막 위쪽이 세포 외부, 아래쪽이 세포 내부예요. 이때 세포 외부 쪽에 튀어나와 있는 사슬에 리간드와 결합하는 수용체 부분이 존재하고 세포 내부 쪽에는 G 단백질이라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이 내부 쪽에 존재하는 G 단백질 결합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서 세포 내부에서 아까 말한 새로운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이 GPCR은 한 종류의 수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의 구조 중 하나예요. 그리고 GPCR은 앞서 말했듯이 수용체의 보편적인 구조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구조예요. 시각, 후각, 미각과 같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수용체, 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몸을 지키는 면역과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에 사용되는 수용체 모두 GPCR의 형태를 띠어요. 이처럼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이 GPCR은 어떤 원리로 기능할까요? GPCR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GPCR의 아래쪽 부분에 결합하는 G단백질이에요. G단백질은 GPCR에 결합하는 단백질로 3개의 단백질 사슬이 서로 결합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파 소단위체는 나머지 둘로부터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기도 해요. 지단백질은 두 개의 형태로 불활성 형태와 활성 형태가 있어요. 평소 상태에는 이 지단백질에 GDP가 결합된 불활성 형태인데 GTP가 붙으면 활성 형태로 변하는 거죠. 이 활성 상태의 변화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PCR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포에게 전해지는 신호가 필요해요. 그 신호가 바로 리간드 분자예요. 리간드 신호 분자가 결합하면 GPCR은 신호를 감지하고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지단백질이 GPCR 근처로 와서 착 붙어요. 방금 늘어났던 그 부분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단백질에 붙어있던 GDP가 떨어지고 GTP가 대신 붙으면서 지단백질은 활성화돼요. 지단백질은 이제 막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초록색의 알파 수단이체가 분리돼요. 베타랑 감마 수단이체는 떨어지지 않고 세포막에 붙어 있죠. 이제 알파 수단이체와 베타 감마 수단이체는 각각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기작을 펼치게 돼요. 대표적으로 활성화되는 단백질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ATP를 분해해서 CAMP라는 분자를 만들어내요. CAMP는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효소를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로 불러요. 아까 활성화되어 있던 초록색 알파 단백질 기억하시죠? 사실 알파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 S이고 다른 하나는 알파 I예요. S는 스티뮬레이트의 약자인데요. 알파 S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에 결합하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활성화돼요. 반대로 알파 I에서 I는 이니빗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알파 I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에 가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억제가 되죠. 그 말인즉슨 ATP가 CAMP로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GPCR과 관련된 질병 중에는 백일해가 있어요. 백일해는 일백백, 날일, 기침해를 뜻하며 100일 동안 기침을 지속하는 증세를 보여요. 특히 요즘에 백일해 환자가 예전에 비해서 급증했다는 기사 또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는 알파 I 단백질이 관여를 하는데 알파 I 단백질에 만약 백일의 독소가 결합하면 활성 상태로 바뀌지 못해요. 그러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아까랑 반대로 오히려 활성 상태가 돼서 ATP가 CAMP로 변하는 과정이 촉진돼요. 만들어진 이 CAMP는 기관지에서 기침을 발생시켜서 백일해가 지속되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핸드폰 앱과 같은 기능을 가진 수용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앱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받는 것처럼 세포들 또한 수용체로 신호를 받고 그 다음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GPCR이라는 수용체의 신호 전달 과정과 지단백질,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배워보았어요. GPCR과 관련된 질병도 여러 가지 있는데 백일해뿐만 아니라 콜레라, 고혈압, 파킨슨병 등이 있어요. 이를 위해 GPCR에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약물이 개발 중이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과학자를 꿈꿔보는 것 어떤가요? 감사합니다.